다섯 번째 세션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이후에는 다섯 번째 세션 1시간 동안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전체 토론 1시간 있은 후 행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후위기의 극복을 함께 만드는 지구공동체, 사회는 저희 지구와 사람 작은 질문들의 이미정 선생님 그리고 네이처그래피의 김다빈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나요? 네. 지금 저희는 청년들의 세션, 기후 도전과 세대를 넘어 함께 만드는 지구 공동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 만큼 상큼하게 사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이미정, 김다빈입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는 이번 세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였는데요. 나이가 어려서 젊음의 패기와 발랄함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엄청난 열정과 진지함으로 이곳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 못지않은 그런 열정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저희는 저희 발표에 앞서서 잠시 대학로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어린 학생들이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즉 클라이밋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지금 이 시간에서도 한국 대학로에서 지구와 사람, 빅웨이브, 청소년 기후소송당 등 저희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의 단체와 한 5,000명 이상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 위기에 비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진과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집회에 가 계신 분들이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녹색연합의 윤정수 대표님, 그다음에 안병진 교수님, 이렇게 다 보내오셨는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일단 대학로에 천주교 녹색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미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한 집회이고요.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전체 무대입니다. 네, 안명진 교수님이 따님과 함께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공 하늘로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빅웨이브입니다. 빅웨이브 멤버들도 지금 아주 바쁘게 저기서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녹색연합에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네, 천주교에서도 참여를 하셨고요. 네, 지금 이 피켓은 피켓 만든 운동을 하면서 직접 피켓을 만들어서 그것도 그 박스를 뜯어서 매직으로 써서 매우 환경적으로 피켓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안병진 교수님과 빅웨이브에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이 뭐냐?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오염물질 줄이는 환경설비 늘리는 대책만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는 거 좋습니다. 온실가스는 어쩔 건데요? 기후위기 비상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없애고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구체적인 탈석탄화를 위한 대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닫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탈석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생산해서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응원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방금 지구 행동하라!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네, 거기까지 다 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지구 3개 중에 마지막 3개는 계속해서 계류 중입니다. 2030년까지 지구 기온 1.5도씨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뒤로 지구를 보내지 못하는 것 같이 통제 불가능한 기후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지구 3개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진 대호 끝까지 보내주십시오. 앞에 있는 파란 지구, 빨간 지구는 동시에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과 함께 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심스럽게 옮겨주시지 않으면 지구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들 분들이 수고해 주시면서 공이 차량으로 도로로 이제 튀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순서가 조금 엉켰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드리느라고 약간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는 뉴욕에서 비계부 멤버들이 기후변화 시위 행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기후 소송단과 빅웨이브 멤버들도 다음 주 월요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뉴욕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청소년 기후소송단의 한동현님, 그리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계의 김다솜님, 그리고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김민님, 그리고 지구와 사람들 작은 질문들의 박준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기후소송단의 한동현님께서 고등학생인데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이 장소로 오는 도중에 차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레카로 지금 차가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도착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라 원래 지금 소송단 학생이 가장 먼저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잠시 미루고 저희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다솜님부터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대 로스쿨에 다니시는 김다솜님은 지금 로스쿨은 환경법 특화대학원이고요. 지금 김다솜님은 현재 대학원 2학년생입니다. 사실 김다솜님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하신 원로 활동가이십니다. 지금 활동 경력이 벌써 15년 이상 되셨는데요. 2004년에 중학교 1학년 때 UN 세계 어린이 환경 회의에 참가하시고 2007년 피스 앤 그린 보트에 승선한 경력이 있는 환경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김다솜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에서 온 김다솜입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오늘 저희 환경법학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왜 환경법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환경법학회는 현재 23명의 재학생들과 그리고 환경법 전공 교수님이신 박태영 교수님 그리고 함태성 교수님, 박시영 교수님께서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강원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도 강원대학교가 환경법 특성화 학교였기 때문인 점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어린이 청소년 때부터 환경활동을 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촌스럽네요. 중고등학교 때는
환경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제 환경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대학교 때는 학교에서 환경 관련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환경 동아리 부회장을 맡아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더 저도 촌스럽고 화질도 더 깨지죠. 더 옛날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환경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또 배웠던 점은 시민이나 개인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런데 직접 캠페인을 하면서 또 절실히 느꼈던 점은 그런 한 분 한 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제가 퀴즈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어린이 한 분이 마치고 계시죠. 그래서 저런 참여를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항상 저와 동료들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좀 자주 준비하곤 했던 것이 이면지나 재생용지를 이용한 수제 노트나 메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의 사진처럼 제가 동료랑 열심히 만들어도 이제 아래 사진이 별로 이거를 노트를 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죠. 이게 겨우 좀 받아달라고 현실은 받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별로 받고 싶은 선물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받는 분이 받고 싶을 만한 좀 경제적 요인도 있고 좋은 거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서도 좀 친환경적인 의미가 담긴 상품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런 게 예를 들어 공정무역 커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환경활동을 저희들끼리 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은 항상 한정적이었고 그리고 그마저도 저희 단체에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앞서 보여드린 캠페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힘도 중요하고 법과 제도의 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법과 제도를 배우고 싶어서 강원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학회가 크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작년과 올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연구활동과 생태답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에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고 또 작년에는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전환, 동물의 법인격, 또 생물 다양성 주제로 비교적 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고 저희 학생들도 참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학원생 환경법 우수 논문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또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5년 연속 수상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태답사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철원군으로 DMZ 평화생태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두루미 서식지와 보나 다리 주변에 있는 수경 식물들을 관찰하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설악산 생태답사를 다 같이 다녀왔고 이거는 흔들바위라고 흔들어 보고 있는 저희 학회 수준 그리고 강원도의 학교가 위치한 이점을 활용해서 야생동물을 위해 올무 제거 활동을 주기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입학한 후에 가장 좀 즐거웠을 때를 공유하자면 저는 작년 여름에 계절학기로 기후변화법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미국에서 환경법으로 유명한 루이스 앤 클락 로스쿨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전공하고 계시는 이 오른쪽
아래 사진에 계시는 멜리사 파월스 교수님을 모셔서 기후변화 수업을 열었습니다. 이때 제가 아마도 즐거웠던 이유는 제가 기후변화를 하고 싶어서 우리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미국의 에너지 기술 그리고 정책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전받고 있는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께 충분히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에도 훌륭하신 환경법 교수님께서 계시지만 네, 제가 유학을 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은 제가 지금 2학년인데 1년 반 정도만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환경적인 법익을 좀 침해받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청구를 근거로 또 어떤 소송 수단을 활용하면 효과적일지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제가 환경법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제안받았을 때 주최 측으로부터 세대를 넘어 함께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제 생각이 포함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제가 세대를 넘어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나의 주변에 대한 관심은 꼭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나의 주변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 학술 활동이 되었든 생태 답사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이나 글의 결론이 이렇게 좀 클리셰거나 좀 재미없거나 뻔하게 그리고 너무 교훈적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썼던 이유는 제가 저의 활동을 좀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처음 대외적인 환경 활동을 했을 때가 맨 처음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04년에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세계 어린이 환경회의에 한국 어린이 대표단 중에 한 명의 어린이로 참가했을 때였고 지금은 2019년이고 제가 30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간 동안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사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도 많았고 또 정권이 바뀌고 저에게 주어지는 외부적인 조건들이 좀 바뀌면서 좌절했을 때도 있고 체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일에서도 그렇겠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 주변의 작은 것에 대한 애정, 길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됐든 어떤 작은 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런 관심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는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그런 관심이 있다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언젠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역시 15년 경력의 활동가이셔서 풍성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비기회부의 김민님입니다. 김민님은 2016년부터 비기회부의 파운딩 멤버이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90년대생이십니다. 저도 역시 90년대생인데요. 같은 90년대생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럼 90년대생이 바라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현실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90년대생입니다. 요즘
이 키워드가 아주 핫하죠. 저도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눈길이 가는 헤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에 파리협정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그 먹이가 없어 오랜 기간 북한 꿈은 굶주리고 있으며 여름에 이제 아마존이 거대한 산불로 인해서 일본의 축구장 1.5개 면적씩 타고 있는 현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배가 가득 찬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것이 파리협정이 정말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이것들이 실제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없었던 또 다른 우물안 개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IPCC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이른바 넷 제로라고 하는 상태를 달성해야 지구가 다시 원래의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배운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과연 학생 때 이런 강의실 바깥에서 어떠한 것으로 직접 보고 내가 느낄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이제 많은 비게이브 멤버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여러 계층, 특히 이제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멤버들이 과연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이 진짜 가능할지 학교 밖에서 겪었던 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이제 교육과 특강을 듣기도 했고, 이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제 친구들과 만난다는 기대감도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현실은 일회성 활동이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이지 않아서 교류의 기회는 부족했습니다. 심지어는 현수막을 들고 사진만 찍으러 다녔던 기억밖에 없었다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여주기식 행사에서부터 학생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들이 느꼈던 회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떠나서 직장으로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현실은 빈 회의실에 불은 항상 켜져 있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 직장인들을 보면은 항상 손에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이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같은 조직 그것이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를 다룰지라도 직장 생활에서는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었고요. 생각보다 이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기후변화 문제가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일부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정말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청년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정말 가치를 찾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되게 다양한 좋은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진정성이 없는 태도라면은 악어의 눈물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그냥 나 혼자 유난에 떠는 일에 불과했던 것이었고요. 가뜩이나 혼자 하면 더 힘들어서 가끔씩 들고 다닐 때 까먹을 때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기성사회가 과연 청년들을 보는 시각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이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서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먼저 행동을 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기성사회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청년들과 함께
이 청년들이 바라는 커뮤니티 상을 조금씩 그려나가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빅웨이브가 되겠습니다. 빅웨이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관심사는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기 계신 분은 특히 이제 법학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이것들이 과연 기후변화 이슈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들을 토론하고 실제 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청년 네트워크 조직이 있다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 피해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한 빅웨이브의 가치를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었고 올해 더 많은 활동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이 활동들에 담아내고자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빅웨이브만의 특징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좀 더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내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대사 중에서 이 말이 저는 와닿았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의미 있다. 저는 이 말에 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빅웨이브는 이런 청년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멤버십 기반의 청년 커뮤니티라고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도 싶습니다. 저희는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청년 166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4년 동안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제한된 시간에 이것들을 다 소개해드리긴 어려워서 제가 간략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에서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는 청년들이 가지는 가치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그래도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했던 이 활동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 아보카도를 기르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요. 이제 먹는다는 게 환경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인데 채소를 우리가 기를 때 화학 비료를 쓰느냐 또 환경이랑 연관이 지을 수 있고요. 작물이 자라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유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먹거리가 사실은 환경에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거를 공론화시키면서 같이 얘기해보자. 우리 좀 고기도 조금 덜 먹어보자.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모토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먹거리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쓴맛은 좋고 신맛은 심장에 좋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관심이 많아져서 음식을 시작하게 됐고 피곤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걸 조절해서 올식은 올바른 식습관 연구소인데요.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구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환경적으로 조금 더 이익이 되면서 그런 식습관은 없을까, 그런 식습관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연구소는 성북
서울특구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서울시 산하 청년사업기관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빅웨이브라고 하는 제가 속해 있는 기후변화 청년 모임 단체와 저희와 같이 환경과 관련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이랄지 일반 시민들,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러나 좀 책임 있는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여러 분 참여하셨습니다. 야채를 통해서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고요.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많은 분들과 셰프님이 도와주셔서 쉽게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 둘. 네. 사실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 하나를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동력은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해주신 청년분들이고요. 저희는 이런 청년분들이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저희 이제 함께 해주신 빅웨이브 멤버분들도 미래는 좀 더 자식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계속할 것이라는 다짐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소개해드릴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가장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90년대생의 스토리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저희 지구와 사람 포럼의 작은 질문들 박준호님의 발표입니다. 네, 박준호님은 서울대 의료정보학과 박사 과정에 지금 박사 과정 중이시고요. 특히 동물권 향상, 특히 고양이들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구와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한 멤버이십니다. 특히 요즘 박준호님은 지구와 사람의 활동에 애정이 더 커지고 있다고 살짝 귀띔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박준호님은 지구와 사람의 작은 질문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질문들을 대표해서 오늘 발표를 맡은 박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작은 질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저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눌러서 옮기면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지구와 사람의 이제 청년 8명이 모인 사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는 8명이 다 하는 일도 제각기 다르고 그래서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들도 전부 다 다른 그런 개성이 뚜렷한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각자가 이제 갖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고 또 동시에 위로하면서 시작된 모임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청년을 정의할 때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모임이 지속되면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30대 주축의 모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90년대생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80년대생들이에요. 근데 저희도 젊어요 아직. 네, 그래서 저희의 활동도 젊은 친구들의 활동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사회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너희 세대는 무슨 생각을 하니? 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세대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각자의 얘기들을 들려드리다 보면은 그런 좀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거 말고 빅 퀘스천, 큰 질문들이 뭔지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그 부담감에 약간 짓눌릴 때가 있는데 그런 세대 정신을 물어보시는 거겠죠.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스몰 퀘스천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각자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작은 질문들, 우리 삶의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자라는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런 작은 질문들을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 질문들에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의 태도, 저희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물음표들, 답답한 거, 뭐 괴로운 거, 혹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라는 것들의 아이디어에서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에 저희는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개인별로 하거나 아니면 그룹별로 진행이 되는데 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답을 찾는다기보다는 그 대답보다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느껴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주요한 저희의 활동이고, 그래서 그 과정은 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공부를 좋아하니까 지금 대학원생이겠죠. 네, 근데 공부하듯이 앉아서 누군가가 정해준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즐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유쾌하게. 왜냐면 몸과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잘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지속 가능성이 없어질 테고, 그럼 저희 활동이 뭔가 원동력이 없을 것 같아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놀이로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키워드는 놀이예요. 네, 그래서 저희의 활동을 정리해봤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거라서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그 작년 활동 간단히 언급을 드리고 나머지 2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작년 컨퍼런스에서 작은 질문들에서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이뤄졌었는데요. 이때는 각자의 삶에서 자연과 맞닿아 있는 개인적인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게 각자의 진짜 삶에서 어떻게 빈 공백을 채워갔는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행,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회화 작품으로 표현을 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그 컨퍼런스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왜냐면 표현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반응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때는 개인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요, 이제 올해는 저희가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활동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해피 얼스데이 투 유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친구의 생일에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떠올리면서 안녕과 행복을 바라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는 이제 지구의 생일, 4월 22일이 이제 지구의 날이니까 저희는 지구의 날을 지구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지구의 그 안녕을 바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특별하게 우리가 기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지구의 생일 축하해 주지가 첫 번째 저희의 작은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대장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구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이걸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하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 축하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초대장을 만들었는데, 일단 해피 얼스데이 투 유라는 이름을 걸고 참가하실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그 고은쌤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건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카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초대장은 종현 쌤이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봐도 역시 예쁘다고 저희끼리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이 초대장을 발송하면서부터 이제 이 준비하는 과정 동안 지구를 위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생일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 우리 모두의 생일인 거라는 확장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무엇을 했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의 활동이 포럼 뉴스레터에 실린 것들 이제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게 저요. 그리고 옆에 계신 게 이제 서영 쌤인데, 첫 번째가 아니라 이때 했던 건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생일 파티하는 의례적인 것들을 저희도 이제 해봤어요. 첫 번째는 꽃다발 증정. 친구 생일 하면 꽃다발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꽃다발을 만들어 봤는데 진짜 이만한 화분이 있어요. 엄청 큰 화분이 이제 유제에 있어서 그거를 지구를 형상화하는 화분 심기, 꽃 심기를 했어요. 그래서 꽃나무들을 바다와 땅을 형상화하듯이 이제 각자 한 그루씩 심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심어서 만들었고 여전히 유제 옆에 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물을 주는 거였죠. 저희 책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는 책들을 저희가 모아서 미니 생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축하 카드도 당연히 생일 하면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참가자들 모두가 땅의 시간 글쓰기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지구를 생각하며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 중에 꽤 괜찮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먹을 걸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포틀럭 파티를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뭐 플라스틱 봉지를 쓰지 않고 장바구니를 쓴다든지 하면서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부터 진행까지 만만치 않은 시간이긴 했어요. 참가자분들도 꽤 되셔서. 하지만 굉장히 뜻깊고 모두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19년 8월 여름에 진행한 프로그램인데요. 봄, 여름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로 시작하거나 시로 끝나거나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지구의 꿈이라는 책을 읽고 이 인류가 맞이한 전 지구적이고 존재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우리의 내면적 감수성을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지구나 우주를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리하지 않아도 뭐가 지구를 위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온전히 즐기면서 다른 존재들과 깊은 친교를 맺으며 문학과 예술, 특히 시와 이야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의 질문, 두 번째 작은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는 시인이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게 시를 쓴다는 게 어렵죠. 포럼 지구와 사람에서도 이 시 쓰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시 강좌를 열어주세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참가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쉽지는 않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 섣불리 준비하다가 이 감수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면서 부담감에 막 사람들을 누르는 게 아닐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 쓰기는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바로 시 퍼즐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박연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 퍼즐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미 존재하는 시가 있으면 그 시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그 시어들을 각각 아크릴에다가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저희가 제시한 주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익숙한 거나 낯선 시어들을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나만의 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주제는 저희가 4주간 했던 거기 때문에 각 주별로 이제 하나씩 총 4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지구, 네 번째는 우주 카오스. 그래서 작게는 작게가 아니죠. 삶과 죽음 아니면 나로부터 점차 이제 지구 우주까지 시야가 확장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그 주에 이제 주제가 하나씩 정해집니다.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정리해서 시어들을 골라가지고 나만의 시로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주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테라리움, 꽃책갈피 아니면 칵테일을 만드는 그런 시를 기반으로 만드는 활동들을 연계를 저희가 해서 그 만든 작품을 보다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졌던 사진들인데 왼쪽은 진짜 시어들을 조합해가지고 시를 만드는 그 사진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 만들어진 시를 이제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사진이에요. 여기 혜림 쌤 계시죠? 보이시죠? 되게 잘 나온 사진으로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공간 유재거든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곳이 이게 주말 오후에 한옥에서 보여가지고 느긋하게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편안함을 주고 그다음에 10퍼즐의 매력 때문인지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낯선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속 얘기를 깊게 안 나눌 텐데 되게 쉽게 나누면서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참가하셨던 분들이 이것도 언제 하냐고 되게 마지막에 소감을 남겨주실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셋째 주가 지구의 꿈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그 주간에 했던 일인데요. 여기는 제가 만든 시예요. 그래서 여기 시가 있고 왼쪽엔 그 시를 기반으로 만든 작은 지구를 형상화한 테라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읽을까? 네. 이 시를 관념적으로 쓰지 말라고 좋은 선생님께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관념적으로 써서 죄송해요. 네, 이게 시를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만들 때는 그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또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나만 갖고 끝날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재조합을 이렇게 했던 건데 읽어드릴게요.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 나는 짐승이다. 그리고 문득 눈을 뜨니 벌겋고 물컹한 얼굴들. 무얼 어디다 이러는지 몰라 뚫어져라 나를 본다. 간지럽고 슬프고 나를 빤히 쳐다보는 눈동자들. 여기 영혼이 있어. 새롭고도 낡은 앙상한 낙인. 조금씩 서걱이며 부서지며 세계의 무성한 끝을 향해 밤을 같이 밝히고 싶구나 라고. 네. 그러니까 읽으니까 민망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활동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니 친교회장 그리고 축제회장을 만드는 데 저희가 좀 집중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 사이, 청년들 사이에서의 친교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우주를 느끼도록 그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는 작은 질문들은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저희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재미난 것들을 이제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와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이 숨막히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놀이처럼 축제처럼 이어지면서 작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게 저희가 지속 가능한 문화이자 배움이자 실천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호님 감사합니다. 작지만 멋진 질문들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계기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어떤 가치로 기후변화 문제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과 행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역할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청소년, 청년들은 피부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해 각자 계기와 의미, 행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과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의 활약을 계속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등학생들은 아직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에필로그 시간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데요. 에필로그 시간까지 좀 기다려 보고 저희가 그 청년들이 선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저희의 선언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같이 발표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한테 30분이 주어졌고
어떤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상당히 강림실 대표님께서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리되어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저희 논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죠. 클라우스 보셀만 교수님께서 지구 거버넌스, 환경 수탁자로서의 국가에 대해서 기조 강연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은 환경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누가 지구를 소유하는가, 그리고 법적 사고의 혁명, 전환은 가능한가라는 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구 대찾기라는 용어를 제시하시면서 주권 국가는 인류를 위해 공동의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도 상당히 저희의 시각을 넓혀줄 말씀이셨고요. 국가가 아니라 지구의 복지가 환경 보호의 정도와 질을 결정한다라는 인상 깊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이었습니다. 지구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치와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먼저 오동석 교수님께서 지구 헌장과 거버넌스, 그리고 헌법에서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구법학의 등장으로 기존 헌법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되었고 그 한계까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구 생태주의가 새로운 시대의 헌법 이념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의 확장과 심화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현 교수님께서 자연의 권리 인정을 통한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의 창출을 주제로 발제해 주셨는데요. 지구 시스템 안에서 인류는 나머지 지구 구성원들과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뉴질랜드 황구누이 강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인류세에서 환경 거버넌스는 자연과 조화하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생명 공동체라는 저에게 새롭기도 하고 참 어려운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이어서 안병진 교수님과 임채원 교수님께서 민주주의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생명 공동체 레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 주셨는데요. 단순히 국가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철학적 세계관, 국가관의 인식의 문제가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여전히 있고 지구적 리버럴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었지만 전환의 정치, 현실 담론으로 나아가는 길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었죠.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였습니다. 여기서 그 마리아 산체스 선생님께서 하모니 위드 네이처 운동과 지구법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바로 지구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지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책임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저희가 잊고 살았던 것을 하모니 위드 네이처에서는 10년간 꾸준히 제가 보는 느낌은 그랬습니다. 긴 터널 속에 횃불을 홀로 들고 가시는, 그리고 조금씩 연대의 힘을 넓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가 결국 지구와 조화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세계,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3세션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토론도 있었는데 상당히 그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3세션입니다. 자연의 권리와 DMZ의 미래에 대해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변대 김일 교수님께서 멀리서 오셨는데요. 두만강 북중로 접경 지역의 생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그 두만강 접경 지역의 습지 환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변화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향후에 북중로를 포함해서 저희 한국도 포함돼서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DMZ 생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군의 역할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도선 대령님이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군의 역할, DMZ 생태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주체로서 군의 역할이 가장 크고 직접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DMZ 훼손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 규명하고 작전 시설을 활용한 생태 조사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우수 부대를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면 10월에 각 부대에 전파를 해서 내년 7월에 평가를 거쳐 9월달에 PLG 포럼 이 자리에서 다시 시상을 하는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재철 위원님께서 DMZ 보존과 이용은 세계 유산 추진으로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248km 생태축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생생한 자료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한반도 자연의 전시장이다. 그리고 응축된 자연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제적인 생태 보고로서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하지만 냉전의 현장으로서 세계 문화유산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DMZ는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서 국내 국제적인 연대가 꼭 필요하고 이것은 통일 전에 꼭 준비를 해야지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DMZ의 법적 현실과 자연의 권리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정혜진 변호사님과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 DMZ의 법적 현실을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66년간 계속되고 있는 정전협정을 어떻게 바꿀까, 새로운 어떤 지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색이 필요한가 해서 뉴질랜드의 여러 사례들, 강과 자연 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소개하고 거기서 시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세션입니다. 기후변화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권원태 원장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 대면한 아시아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기후변화 현황과 데이터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45%에 달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기술 개발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전환, 결국 정책과 기술과 인식이라는 3박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스페셜 토크가 있었죠. 정말 그 특별한 스페셜 토크였습니다. 공우석 교수님, 김항배 교수님, 조천호 교수님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고 지금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실천하고 조금씩 공유하고 나누고 또 단순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저희가 다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억에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5세션은 정말 발랄한 순서였습니다. 그 청소년 기후소송단은 지금 참여를 못했지만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그리고 기후변화 청소년 빅웨이브, 지구와 사람 작은 질문들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뭔가 실천해보고자 하는 정말 직접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생기발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서인데요. 지금 이렇게 끝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청중 분들 중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꼭이 아니더라도 공유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같이 나누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론 시간에 많이 하셔서 그렇지만 용기를 한번 내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이렇게 포럼 참여하면서 모든 분들의 말씀이나 되게 많이 정보도 얻고 가고 많은 걸 느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사실 많이 떨려서 보셀만 교수님께서 그 국제법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의 권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인권이 긍정적인 사인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유를 느끼는 젊은 사람들의 희망이 자연의 권리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춘천에서 제 춘천을 사는데 그 춘천 청년이 많이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왜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같이 희망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저도 제가 청년으로서 나라가 청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청년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춘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강원도 춘천에는 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해주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지친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것처럼 되게 그 현수막 딱 찍고 사진 찍고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고 그리고 법 쪽도 관심 많아서 사실 강원대학교 그 환경법 쪽에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포럼을 참여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강원도에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다는 거를 전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 저기. 아마 경제학 하는 사람이 이원재 저기 소장님 오셔서 저하고 두 사람 혹은 또 더 있을지 모르는데 생태적 전환, 생태 위기의 주범이 경제고 경제학의 책임이 크고 경제학자들의 책임이 정말 많이 크다는 이런 반성을 올해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냥 쭉 보면서 든 생각들이 있어서 메모를 했는데 좀 나누어 보고 싶어서요. 하나는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저의 요즘의 관심은 정말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다 얘기하고 전환의 필요성, 전환의 시급성은 얘기하지만 전환의 방법, 현실 또는 전환의 가능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많지 않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있고 저도 박태현 교수님이 아까 이러셔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감해하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생태 악당 국가다라는 걸 자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태 악당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그런 점이 정말 전환을 어렵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런가는 저는 굉장히 우리가 세계 경제가 12위에서 15위지만 마음이 정말 가난하다. 아직도 얼마나 더 성장해야지 우리가 됐다라고 말할 것인가. 막스가 철학의 빈곤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속에 그런 마음 혹은 철학이 빈곤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개인들은 사실은 전환이 어려운 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경제학자들은 얘기해요. 개인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내가 내 시간을 최선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바뀌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공공재, 다에게 좋은 것인데 내가 그걸 한다고 특별히 나에게만 좋은 결과가 안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합리성이 이런 거시적 비합리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사회문제의 특징인데 거기다가 사실은 단순히 그 문제만 아니라 거대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아마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제가 볼 때 이제 그 안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전문가주의나 기술 교육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거 생태적 문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생태적 소양, ecological literacy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문맹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분과학문이나 분야별 전문가들이 통합적 사고나 통합적 해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무력하고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압도적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나 관성들이거든요. 이걸 넘어서려면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의 어마어마한 비용과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야지만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고 그런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경로 의존성이 그걸 만들어내는 정치나 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나라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세계 정부는 더 불가능하죠. 결국 정리라면 전환 불가능성 정리가 나옵니다. 혁명보다 더 어렵죠, 사실은 전환이. 그리고 나오미 클라인이 말한 대로 지구와 자본주의 간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두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서 막스가 말한 혁명에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 기후변화나 이 지구와 세계 자본주의 전쟁은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지역 간의 불평등이 있고 세대 간의 불평등이 있고 또 인간과 동물 또는 자연과의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주체라는 것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 모든 걸 따져보면 전환의 가능성은 너무나 적죠. 1% 아까 그래서 희망을 얘기하는데 사실 역설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는 건 절망이 깊으니까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인데 왜 희망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할까?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은 꼭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행동경제학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넛지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1%의 가능성을 가진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까 해서 그나마 생각해보는 제안을 좀 해보고 싶은 것. 첫째는 too late hypothesis. 너무 늦었다는 가설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이건 이미 존 캅도 얘기를 했고 저도 얼마 전 미국의 워크숍이 일단 소셜 컬랩스를 받아들이자. 사회가 붕괴될 가능성이 무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의 복잡성들이 너무 깊어지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셜 컬랩스라는 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다음 대안은 뭐냐면 deep adaptation이에요. 그걸 깊게 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방식의 접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갖 문제의 원인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개입되고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와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굉장히 비관적인데 이런 결론을 내기가 어렵죠. 누구도 그런 비관적 결론에서 두려움을 유포하는 걸 원하지 않고 증거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전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death and dying이라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제시했던 것을 보면 죽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죽는가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호스피스 제도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런 딥 어댑테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붕괴나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절망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아마 모색이 되지 얄팍한 수준의 반성으로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봤고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기후변화 밀접히 연관되는 것처럼 이 디스커넥트된 게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가주의도 그 사례지만 글로벌한 것, 사람들은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행동하는 것의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기업가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자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시는 플라스틱의 컵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행동의 결과를 알기에는 모든 밸류 체인이나 가치 연관이 너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협력의 문제인데 멀티디멘셔널 콜래보레이션, 코퍼레이션 얘기했지만 국제 국가 그리고 지방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이라는 게 가장 고등한 수준의 협력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해서 사실 무지 어려운데 제가 그냥 힌트를 얻은 것은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 쓸 때
대규모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였냐 하면 상징이었다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상징이고 종교도 상징이고 자본주의, 자본도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징, 그 결국은 철학이나 패러다임의 문제일 텐데 어떤 지구도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존재하는 실체가 상징과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정말로 그래서 그 도넬라 메도우즈라고 이분이 그 성장의 한계를 쓴 로마 클럽 보고서 연구에도 참여했던 분인데 레버리지 포인트라고 해서 12가지를 제시한 것 중에 정말 작은 변화로서 큰 전환을 만들어내는 12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무슨 제도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파라메타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제안으로서 너찌처럼 소셜 컬랩티브 어댑테이션 혹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래도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기후 행동이 그것이었고 또 다음 주에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공동 선언이 생태 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이 만들어지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대도시들은 굉장히 시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나 법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3차 대선 토론은 7시간 동안 기후변화를 가지고 이슈를 했고요. 거기 아주 어린 초선 의원인 알렉산드로 오카시오 코르테스 AOC는 그린 뉴딜이라는 아주 정말 획기적 이런 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뭐 법안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 서울 공동선언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그 얘기만 한다면 식량이나 에너지의 이동 거리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과 채식 선택권, 공유 자원, 도시와 농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들이 선언되고 실행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 잘 안 믿는데요. 이게 정말 얼마나 될까는 비관적이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으로 예.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정권화 교수님은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조금 할 일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제 논의를 더 진전시킨다면 이번에 이제 바이오크라시, 거버넌스 그리고 이 자연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뤄졌는데 조금 더 나가서 근본적으로 이게 이 기후 변화라는 거는 생산과 분배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위기니까 그것과 관련된 산업과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대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연권을 부여하고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로 생각을 하지를 않은 문제죠. 당위적인 문제, 규범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산업이나 경제 문제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바로 엇갈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약간 불가능성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화 교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굉장한 나라라는 걸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정책 연구를 하면서 경제평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방송에서 해설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쭉 해왔는데요.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원래는 유가가 오르면 위기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미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아니고 석유가 안 나긴 하지만 유가가 오르면은 이익을 보는 나라로 바뀌어 있어요.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석유를 가공하는 산업이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플라스틱 산업에서도 강자이고 뭐 이 가공 산업에서도 강자이고 석유화학, 나프타 뭐 다 강자인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다 이익을 보고 있는 이 사실 완벽한 불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석유가 안 나는 나라에서 할 수 없는 포트폴리오. 미국 같은 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의지를 가지면은 이 인센티브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꾸로 이제 그렇게 이 생산을 너무 많이 하면
불이익이 오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가능한 대안인데 아주 가까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세제하고 그리고 이 소득 두 가지를 건드리면 인센티브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세제 쪽에서는 저는 제가 가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소득세가 누진성이 사실 원래는 있는 것인데 누진성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소득세 누진성을 굉장히 강화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세는 어느 나라에나 다 있죠.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있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소비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소비세 누진성을 강화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좀 같이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페널티가 좀 있으면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야 이게 인센티브가 생겨서 생산을 더 많이 하면 경제가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닥친 위기는 그 반대의 위기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비 같은 경우도 소비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러니까 탄소세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소비를 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 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정당하죠.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소득이란 측면에서는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많이 요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제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이 보장되도록 한다면 삶을 영위를 하는 데는 생산을 많이 하지 않고 소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큰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후와 생태를 이야기할 때 산업과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건드리는 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그런 어드보커시를 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그 만찬 시간도 있고 하니까 더 그 논의를 이어가 주시고요. 제가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고 포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있어서 다음은 실천과 연대 순서인데요. 저희가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저는 손을 잡는다든가 서로 끌어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대가 필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마련한 첫 번째 실천은 연대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사람과 UN 하모니 위드 네이처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같이 거를 맞출지에 대해서 두 분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마리아 산체스 선생님과 정혜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저희와 그리고 UN 하모니 네이처 협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점심 때도 조금 더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2016년에 UN 하모니 네이처 다이얼로그에 처음 이제 세 분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2019년 올해 4월에 우리 또 양림 선생님께서 뉴욕에 직접 참가를 하셔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모시게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좀 더 많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이번 컨퍼런스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그냥 좀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우리 많이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유엔에서 또 제의를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서 조금 더 만들어 가기로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저희가 이제 1년에 4번씩 지구법 강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지구법학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지구법학 강좌를 위해서 그 시간에서 많이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어떨까.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한 거는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리아 산체스님께서 또 제안해 주시기로는 이제 아까 그 브라질 판사의 그 비디오 영상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남미의 그런
법관들이 어쨌든 그런 굉장히 많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할 얘기들도 많으시고 또 실제로 법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례들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리아 산체스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ndy. It's been a great pleasure to be here and to be able to renew a contact that we established back in 2016. I think that in the weeks and months to come, we will be able to create true partnerships among the two institutions.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all of you in the months to come under this new paradigm. I also want you to keep in mind the 22nd of April next year. If you happen to plan to go to the United States and particularly to New York, you are most welcome to come to attend the next dialogue. In due course, I will circulate a registration sheet, a Google sheet, to be able to give you a ground pass, because all these events require a special pass to access the United Nations. But I hope that when the time comes, you or many of you will be able to come and experience a little bit the UN dialogue on harmony with natur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for your invitation, for the partnerships that will forge in the months to come. And remember, I'm just a WhatsApp away.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항상 그 법률가들, 법조인들이 좀 늦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떤 그 연대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어떤 제안을 있어서 이번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고 준법과 입법을 위한 어떤 법조인의 선언, 시국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형식은 제안해 주시는 분께 맡기기로 하고 박태현 교수님께서 그런 선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그 최근에 이제 그 기후 위기 비상 선포를 촉구하는 지식인 연구자 일동으로 이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서명을 했는데 하여튼 그 느닷없이 하여튼 메일이 날라왔고 하여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서명해 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썼는데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하여튼 정신없이 후룩 가서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건가? 사실 제가 환경법학회 참여하고 있는데 환경법학회 쪽도 사실 참여할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그냥 어쨌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말씀에 이제 강 대표님께서 이 법률가도 이런 같은 취지의 그런 어떤 성명을 발표하자라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제가 다시 이제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의 우리의 어떤 다들 조금씩의 어떤 실천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고 저로서는 그 구심점은 현재는 시민사회와 청소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식인 연구자 비상선언을 촉구하는 지식인 연구자 일동을 보면 요 내용이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금까지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국가 특별기구를 설치하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런 정부를 향한 같은 취지가 아니라 저는 시민사회단체에 하여튼 주로는 하여튼 환경단체지만 이게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주요 메이저 단체 중심으로 저희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해라. 시민단체 사이에 이런
기후변화 정부를 강제하고 그 추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여튼 이 시민들의 어떤 구심점의 역할들을 하고 정부를 견인하고 강제하고 해라라고 하는 우리가 정부가 아닌 지금 시민단체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시민들이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나서지 않으면 정부를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하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 등록하신 분들 이 전체 동의를 한다면 혹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의 시민단체들의 집회, 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노력들을 좀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좀 제안을 감히 해 봅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 이 시간에는 좀 더 그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져 계셨던 박태영 교수님께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순서입니다. 아까 청소년 분들이 도착을 안 해서 빼먹었던 순서인데요. 저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들이죠. 청소년 분들의 어떤 선언문이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를 김다빈 대표님과 네, 이제 저희는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청소년들의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선언문은 기후위기의 극복과 함께 만드는 지구공동체의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발표자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청년 선언문.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터전인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연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교류할 때 지속 가능하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지구의 윤리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윤리와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부의 축적이 곧 성공이라는 인식하에 우리는 과도하게 생태계를 훼손하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외의 다른 생명의 터전까지 파괴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은 지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성공과 인류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생존의 문제임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위기는 과학적 관점에서 뿐만이 아닌 지구의 윤리를 기반으로 한 생태적 전환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 윤리만을 중시하는 우리의 자세가 인간의 무지와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성하고 지구 윤리를 교육 철학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이 어우러진 생태계를 파괴할 자유도 권리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세대를 넘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재 기후와 자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사고와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성을 가진 교육이어야 합니다. 발전과 성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연의 권리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교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가치와 체계를 세대를 넘어 전 세계와 함께 연대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1일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모두 다 청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해 주신 이 선언문에 저희가 다 같이 동참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강 대표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예, 큰 박수로 동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실 때 백지에 적극 동참하는 뜻과 함께 서명을 해주시면 지금 원탁에 준비가 되나요? 원탁에 백지를 놓아드리면 성함과 함께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또 저희가 특별히 DMZ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과 함께 저희가 앞으로 이 DMZ에 대해서 어떤 그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과연 PLG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강금실 대표님과 클라우스 보셀만 교수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틀을 있었는데 1년처럼 깊고 정말 제 자신도 각성하고 바뀌어가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덕분에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공부도 하면서 어제는 사실 좀 어렵지 않았나요? 저는 지구 거버넌스 1세션은 좀 아카데믹한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위기감을 같이 공유하고 뭔가 실천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게 되는 좋은 모임을 여러분 덕분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그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선언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태원 회장님도 머리가 많이 복잡하셔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좀비화를 막을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제안하자고 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저녁까지 좀 더 의논하면서 결정된 건가요? 저는 그 교수님들 아까 김왕배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664명의 교수님들이 선언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변호사 선언을 좀 27일까지가 기후행동 주간이니까 만들어 보자고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공익법인의 정가영 변호사 또 환보현 변호사에 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구와 사람 멤버들이라거나 100명 이상은 금방 모일 수 있어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최소한의 그 실천으로 저도 변호사라서요. 이게 또 약간 또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맨날 앞에 나와갖고 강금실에 몇 명 있게 될 우려는 있지만 변호사 지지선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럼과 관련해서는 보셀만 교수님께 아직 그 동의는 안 받았지만 교수님을 특별 그 자문으로 모시고 지구 거버넌스 그 세션에 발표자들 또 DMZ 세션의 참가자들과 함께 지구 거버넌스 프로젝트와 DMZ 문제만큼은 그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꼭 실천하도록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만들어 가면서 내년에 또 중간 평가도 하고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 start with a word of thanks, first of you to you, Mrs. Kang. That was a wonderful initiative of yours. Like so many other initiatives you had in your rich and so fruitful life, this is probably one of the most sustainable ones, is my impression. I'm deeply impressed by the commitment that you personally have and that all the other people of For Earth have. I think one of the secrets why you're so successful is an old-fashioned what we call covenantal agreement. A covenantal agreement is a little bit like a marriage contract. That's more than just being a member of a club. It's just a mutual sacred plea that you work together. So I really celebrate, and I've really enjoyed the last 2 days because of it, because of this incredible spirit that you are all guided by.
Can I also say a special thanks to the translators over there? I was among the few benefits of the amazing work you've done. And I know what I'm saying. It's amazing English. Take it from me. It's fantastic. Thank you very much. Can I also then tie it in a little bit, the voice of the youth that came so powerfully through with the declaration, and then the rather abstract academic debate we had yesterday. The middle ground is we should continue networking.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stay in touch, and I would just perhaps indicate how we can do it in very practical ways. There are, say, 3 avenues where we can stay in touch. One would be those of you who are appealed by the Oslo Manifesto and by the Ecological Law and Governance Association. We have a lot of young members there. It's as simple as going to our website. It's called elga.world, elga.world, and then you find everything there. By virtue of endorsing the Oslo Manifesto, you also commit in a covenantal way the support for a shift from a state-centered to an earth-centered concept of law. And of course, you stay in touch with everything we are doing, including newsletters and events. Another related network has mentioned the Earth Trusteeship Initiative. Equally, by staying in touch and being provided with newsletters, go to Earth Trusteeship Initiative.world, easy to remember, and then you find the Hague Principles, which wraps it all up. It's really another declaration that takes the Earth Charter forward to the next step. It has been celebrated as a document of global civil society that brings a lot of movements together. The rights of nature movement, the Earth Charter movement, human rights movement is a little bit of a culmination of so many attempts that occurred over the last 20 years. So this is the plea to bear in mind the Earth Trusteeship Initiative.world and perhaps express your endorsement, and then you stay in touch. And thirdly, those of you who are lucky enough or unfortunate enough to be young environmental lawyers, can I invite you to consider becoming a member, a so-called professional member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 of the IUCN, which is chaired by Antonio Benjamin, the judge that you heard about. A wonderful person. He's not just a senior judge. He's the leader, he's our chair of the World Commission, and a strong supporter of rights of nature and ecological law. So bear this in mind, and what you can do, you can apply for membership. All you need to have is the endorsement of one of your professors, and I'm sure that any environmental law professor will be endorsing environmental law students if you feel so inclined. That way you stay in touch with the global community, conferences. Last but not least, talk about conferences. A lot of carbon being wasted with attending conferences. We shift more and more to webinar seminars, right? I do a lot of video conferencing, and again, this is the ELGA network. We are providing webinar seminars on a monthly basis. So each month there is a certain theme. For example, end of November, we will talk about Earth Trusteeship. It coincides with a conference that I'm co-organizing in Auckland, New Zealand. So we have a number of scholars ther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Earth Trusteeship. So you can simply zoom in, and the Zoom link will be provided, again, through going to elga.world. So much about networking, and because I'm not sure whether we're going to see you again, but for sure I just heard you mentioning as an advisor role. I'm very happy to do that. I will be honored to do that. That's my wonderful opportunity to stay in touch with each other.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준비한 수사 끝났고, 마지막으로 통일사분도 수고하셨고, 저희 행사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속기사분께서, 속기법인 대표님께서 지금 오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한 말이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말 실수가 있었다 싶으시면 해주시고요. 수고해주신 속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공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만찬 되시고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